2023년 2월 1일 미국의 한 기자가 무심코 창문 너머 하늘을 봤는데 대낮인데도 별처럼 반짝이는 이상한 흰색 점이 있는 겁니다. 기자의 촉이 발동해서 카메라 망원 렌즈로 쭉 당겨봤더니 별이 아니고 거대한 풍선인데 스쿨버스 세대 크기의 태양광 발전기를 탑재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로빈 리블렛의 신냉전입니다. 저자 로빈 리블렛은 보통 채텀하우스라고 부르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국제정치외교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주 초청돼 국제정세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죠. 1991년 소련 붕괴로 제2차 대전 이후 20세기 중후반의 국제정세를 규정했던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저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21세기를 꿈꿨다랬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았으나 2001년 WTO에 가입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합류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경제적 관계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죠. 사실 이때 미국이 엄청 잘해줬어요. 식량과 연료는 물론 컴퓨터에 반도체에 아이폰에 온갖 것들을 외주로 맡기면서 다 넘겨줬죠. 그런데 중국은 시장 경제만 받아들였다 뿐이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더 공고해졌죠.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자 그때부터 슬슬 조짐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은 깨달았죠. 중국의 경제력 증대가 중국 공산당의 힘만 키워줬다는 사실을. 신냉전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풍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고 이 풍선 하나 잡겠다고 무려 F-22를 출격시킵니다. 격추된 탑재체를 끌어올려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미국에서 만든 전자칩과 각종 부품이 들어있었어요. F-22 전자장치와 미사일 부품에 중국산 회로와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관계 속에서 성장해왔죠. 미국이 중국을 좀 우습게 본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는 중국 위안화가 무역 결제 통화량에서 처음으로 미국 달러를 넘어서 버립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신냉전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됐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골치인데 러시아까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기존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불안하기만 하죠. 관세 폭탄이나 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냉전 상황은 과거의 냉전과는 어떻게 다르고 이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저자는 신냉전을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제시합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부는 아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책이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다름 아닌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서로 편을 갈라 따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와서 성장했고 미국은 물론 거의 대부분 국가가 중국 없이는 경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죠. 중국 물건에는 미국 부품이, 미국 물건에는 중국 부품이 들어가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이데올로기 경쟁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이고 실제로는 경제와 안보가 복잡하디 복잡하게 얽힌 전혀 새로운 경쟁이란 말이죠. 게다가 역량면에서도 중국은 구소련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전히 뒤처진 산업도 있지만 대부분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AI,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건 구소련 시절에는 없던 것들이잖아요. 한두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경학, 즉 지정학과 경제가 결합된 관점에서 신냉전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때그때 격가지를 쳐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신냉전은 상호 의존성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리스크를 아예 없애면 상호 의존성까지 깨져서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위험을 조금씩 산발적으로 줄여나가는 디리스킹 전략을 취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디리스킹이란 중국으로 하여금 따라잡기 위해 더 오래 노력하도록 만들고 핵심 기술에서는 최소한 한 발짝이라도 뒤처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발목 붙잡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하죠. 재미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지식 측면에서도 국제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니 자세한 내용은 꼭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저자가 제시하는 신냉전 시대의 생존 규칙은 5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규칙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 것입니다.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입니다. 중국의 의도나 능력을 너무 빨리 단정짓지 말고 오해로 갈등을 키우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규칙은 자유민주주의로 뭉칠 것입니다. 주요 민주 국가들이 G9으로 뭉쳐서 기술, 경제, 안보 역량을 같이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G9은 기존 G7의 대한민국과 호주를 포함한 버전입니다. 저자는 한국과 호주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세 번째 규칙은 평화로운 경제 경쟁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핵심 기술은 지키되 비핵심 분야 무역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중국도 이를 거부하지 못해요. 네 번째 규칙은 군비 통제에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미중 사이의 핵과 재래식 무기 통제를 반드시 실현시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대만 위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것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지구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말하는데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대거 중국 편을 들면 곤란하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과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중국을 향한 미국의 통제와 억제에 어느 선까지 맞장구 쳐줘야 되느냐? 어쨌건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니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노골적으로 서면 안 되겠죠.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상황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을만 하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확실히 저자의 한국 이해도가 높습니다. 실리를 찾으라고 조언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미국 편을 들되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실익을 찾으라는 겁니다.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주권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겠다는데 미국이 그러지 말라고 강요한다면 그게 무슨 동맹국들의 수장이겠습니까? 그냥 깡패지. 이렇게 오늘날의 새로운 신냉전 상황과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나아가야 할 미래 전략을 다룬 책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을 살펴봤습니다. 무역, 금융, 자원, 기술 경쟁을 넘어 이데올로기와 군사적 대립까지 신냉전 모든 요소의 경쟁과 갈등을 분석해 위기 돌파 방법을 모색한 책입니다. 국제정세가 이토록 혼란스럽고 시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요 몇 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와 분노를 견디며 살았었죠. 이제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저력을 되찾고 G9 국가로서 신냉전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구심점 역할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화이팅!